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첫 번째 비즈니스 전동화 플랫폼인 PB 시리즈 중에서도 PB5입니다. 여태까지는 모빌리티 쇼에서 양산형이 아닌 컨셉트카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비로소 양산형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PB5 시리즈는 밴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전동화 플랫폼 차량답게 목적에 의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다인승 차량부터 지금처럼 밴 같은 화물 차량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PB 시리즈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시면은 일단 컨셉트카와 싱크로율이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가깝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게 전동화 전용 플랫폼인 이 GMP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 뭔가 새로우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까지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는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간을 위해서 좀 세로형으로, 그러니까 전고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주행 등이 가로형보다는 세로형으로 배치해서 좀 더 효율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헤드라이트 부분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다소 이게 전고가 굉장히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트가 세단처럼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인성이 한번 직접 운전을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GMP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구는 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DC 콤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도 800V 시스템으로 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차체가 정말 크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할 때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물차, 승합차에 속하는 차량이긴 하지만 약간 승용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엔 아마 주행 중에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배터리 컨디셔닝이라든지 배터리를 위한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키를 이렇게 서보면은 제가 오늘 힐을 안 신어서 키가 165인데 제 키만 보더라도 이 PB5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대충 예감이 오시죠. 실제로 봤을 때에도 이제 국내의 밴 모델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화물차 중에서는 현대 ST1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ST1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밴 형태다 보니까 캐빈룸은 1열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완전 이제 적재를 위한 그냥 화물 공간입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화이트 바디라서 투톤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고요. 또 휠 같은 경우도 이게 밴 모델이긴 하지만 약간 공기역학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은 사실 기아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거의 처음 보는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캘리퍼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비나 주행 가는 거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이어도 EV 전용,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승차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듭니다. 자, 기아의 양산형 PB5 측면부로 왔는데요. 이 차량은 밴 형태다 보니까 이 뒤쪽에는 완전히 적재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게 되는데요. 엄청난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와, 느낌상으로는 아마 ST1보다 조금 더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렇게 흡차음재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을 실었을 때 파손 이런 것들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차량은 다인승 차량, 그러니까 짐 말고도 사람을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이런 프레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밴이다 보니까 별도로 윈도우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아무튼 공간적인 측면에서 화물차 차주임을 감안하고 보았을 때 적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공간은 ST1보다 넓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저 지상고가 ST1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ST1은 제가 딱 일어섰을 때에도 루프가 머리가 닿지 않았지만 얘는 이렇게 하고 머리가 닿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신 전폭이 좀 더 여유롭다 보니까 적재는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네요. 후면부도 이런 식으로 180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짐을 적재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닫을 때에는 이쪽 먼저 닫으신 다음에
이렇게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후면부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세로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스타리아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방향 지시등이나 비상등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시인성은 조금 아래쪽에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범퍼 아래쪽에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인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투박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화물차를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아의 PB5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벤 모델에 탑승을 해본 상태이고요. 뒷좌석에는 짐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열만 존재합니다. 총 2인승 차량이고요. 일단 우리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 화물차 하면은 뭔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근데 시트가 승용에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착자감도 좋고 쿠션감도 되게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합니다. 일단 시트 자체에서 오는 만족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전방부에 와, 지금 제가 공조 시스템을 꺼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엄청난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도 무려 T맵 기반인 것 같아요. 와, 터치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현대기아 통틀어서 가장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운영체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기한 느낌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고요. 또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9% 차 있는데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5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100%까지 완충을 했을 경우에는 4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화물차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괜찮은 준수한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 정보, 내가 지금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충전들도 V2L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컨디셔닝이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은 좀 약간 작은 클러스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와 함께 이게 디자인도 고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를 위한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DAS 아마 HDA 1이나 2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근데 이게 약간 느립니다.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 자체는 딱 필요한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여태 기아차에서 사용하지 않았었던 신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투 스포크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눌러보면 무려 에코, 노멀, 스노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포츠 모드는 없어요. 아무래도 주행의 즐거움보다는 이게 화물차기 때문에 좀 더 실용성에 집중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열선이나 통풍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물차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승용에 가장 가까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 대시보드에도 스페셜한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짠! 근데 바로 안 열리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HUD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공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뭔가 영수증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좋아 보입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좀 더 스페셜한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도 발판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뭐 진흙이 묻은 신발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좋아 보이고요. 뭔가 냄새나는 그런 물품들을 보관하면은 이렇게 딱 밀폐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브 박스는 상이한 그런 공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물차 중에서는 나름 편안하고 실용적인 실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플랫폼 PB 시리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탑승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리아로 이런 식으로 개조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차량들은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가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가 조금 더 낮아서 승하차가 좀 더 편안할 것 같고요. 특히나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휠체어도 문제 없이 바로 탑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PB 시리즈를 캠핑카로 개조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침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캠핑카스러운 PB5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차량은 안쪽에 냉장고부터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운드 시스템, 또 이건 또 개조가 된 거긴 하지만 소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뭔가 캠핑카 부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차량은 전기차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더 대박이에요, 여러분. 야,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 시스템까지 같이 사용을 한다면은 싱크대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얼음까지 보관이 가능한 냉동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전동화 플랫폼으로 캠핑카로 개조를 하였을 때 가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휴지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도어 쪽에 도어가 굉장히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휴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PB5가 접목된 차량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배우라든지 연예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서 트레일러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바로 그렇게 트레일러처럼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비롯해서 지금 앞쪽에 화장대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화장대에서 메이크업도 고칠 수가 있고 또 진짜 샵에 온 것처럼 이렇게 잡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트레일러 같은데요, 완전? 그래서 기아의 비즈니스 플랫폼인 PB 시리즈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활용이 좋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개조하는 맛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막 가방부터 해가지고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막 신발부터 해가지고 거의 쇼룸입니다, 쇼룸. 이동식으로 판매하는 그런 차량으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의 PB 시리즈는 방금 보여드린 벤 모델 외에도 다인승 차량도 같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 7인까지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제가 실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모빌리티 쇼에서는 실내를 들어가지 못하게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내로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죠. 투톤 시트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승용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최신 ADAS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요 PB5는 실내적인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열 같은 경우는 그냥 넓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2열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3열까지 있거든요, 총. 근데 뒷자리를 보시면은 레그룸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거의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스타리아라든지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에도 정말 넓은 레그룸을 가지고 있고요. 들어갈 수는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헤드룸도 꽤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다인승 차량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차량은 지금 3열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인승이 활용이 가능한 택시 그런 걸로도 사용을 해도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진짜 넓죠. 뭔가 좀 약간 테트리스 한다면은 4열까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의 양산형 PB5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캠핑카부터 다목적 밴, 그리고 다인승 차량까지 굉장한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또한 전동화 차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